물을 뱉어내는 거예요. 이게 소변으로 나가는 거죠, 이뇨. 그리고 더워지면 물이 흡수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신장이라는 게 있죠. 신장에 사구체가 있는데 사구체에서는 수많은 혈관들이 있어가지고 여과 기능을 해요. 여과 기능으로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고 여기가 혈관이라고 치고 그죠? 이게 튜블들인데 그러면 혈액이 사구체 모마시 주머니 쪽으로 가면서 많은 불순물들을 일로 뱉어내고 다시 재흡수를 해버려요. 그죠? 이 재흡수를 하는데 우리가 간단히 한번 원리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커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여기는 뭐가 빠져나가는 거냐? 지금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워터. 그 여기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거 이제 혈관이. 사구체로 들어오는 인푸트. 사구체로 들어오는 혈관이. 그 사구체에서 걸러지면서 여러 가지가 성분이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나가는 혈관이야. 다시 재흡수를 하는. 이걸 리업테이크를 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가면서 하루에 2, 3천 cc의 소변이 우리가 걸러지겠죠. 나머지는 다 물이 재흡수가 돼요. 근데 여기서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들어가는 혈관이 커. 그죠? 신장으로 내보내는 혈관이 찌꺼기 걸으러. 근데 나가는 혈관이 좁아요. 그러면 압력이 이게 잘 못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나가는 거는 지금 둘밖에 없는데 들어가는 거는 열이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 빼기 2니까 8이 어떻게 돼요? 8이. 일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열이 들어가는데 좀 과장이죠. 나가는 구멍은 둘밖에 안 되면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겠죠. 그러니까 신장으로 많은 것이 빠져나가. 포도당부터 소금도 떨어져 나가고 바로 이 혈관을 열어주는 게 커피예요. 커피. 커피, 녹차, 코코아, 콜라, 초콜릿, 이 카페인 종류, 디카페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카페인 종류는 우리가 젠틴, 산틴 유도체라고 그래요. 산틴이라고 그래가지고 황색소, 노란 색깔을 가지고 있어. 황색소. 그래서 이 산틴 유도체인데 이것들이 굉장한 이뇨작용이 있어요. 근데 그 이뇨작용의 근원은 뭐냐?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열어줘. 사이클릭 AMP라는 기전을 항진시켜 갖고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확 증가시켜 주니까 그죠? 여기 머무는 시간이 오래. 그죠? 여기는 좁아져. 그래서 몸에서 탈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도 커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반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반대 역할을 하는 거는 자, 들어가는 혈관은 좁아져. 나가는 혈관은 커요.
그러면은 뭐 실제로는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겠죠. 들어가는 혈관은 좁고 나가는 혈관은 크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는 한 3 정도가 들어가. 근데 빠져나가는 거는 7, 8이 빠져나갈 수 있는 커패시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오래 머물지 않겠죠? 혈액이 바로 그냥 빠져나가니까 아주 극소수만, 아까처럼 많은 양이 여덟이 나가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한둘은 나가겠지만은 열 중에서 7, 8은 다 재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재흡수를 시키는 기전이 뭐냐? 바로 우리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아데노신. 근데 여기까지 하지 말고 알도스테론. 우리 몸에 알도스테론이 있어서 이것이 뭐냐면은 소디움을 재흡수를 시켜. 이 기전이 작동할 때는 바로 혈관이 열리면서 인푸트가 돼갖고 혈액량이 늘어나 버려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에서 정상적인 인슐린은 작동을 하는데 이 제흡수 기전이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이 양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혈중의 소금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 또한 글루코스도 높아져. 소금의 제흡수하고 당의 제흡수는 아미노산은 다 소금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이들 성장을 시키려고 열심히 단백질 먹이는데 싱겁게 먹이잖아요. 지방질만 들어오지 단백질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나 당의 기전은 소디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소디움하고. 그래서 이게 또 설명하다 보면 한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상의학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좀 드립니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소금 농도가 높아지면은 당도 흡수가 되고 아미노산도 흡수가 되다 보니까 당은 정상적으로 대사가 되는데도 혈중에 당이 높아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쓰는 게 메트포민이라는 약이 있고 또 요새 SGLT라고 해서 소디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소금하고 이 당을 트랜스포터하는 그 당뇨약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소디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저해를 해가지고 당을 떨어뜨리는 약이에요. 이거는 양인들한테는 적합하지만 음이들한테 적합치 않고 그걸 먹게 되면 결국은 알도스테론 농도가 떨어지면서 혈액량이 줄어서 탈수가 돼요. 근데 거기다가 10여 개까지 먹으니까 지속적으로 그 현상이 지속이 되면은 우리가 사지가 벌랭, 우리 한방에서 벌증이라는 게 있어요. 벌이라는 건 오그라든다는 뜻이에요. 우리 고사리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사리. 그죠? 처음에 나올 때 고사리가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어요. 고사리가. 오그라들어 갖고 털들이 부슬부슬 이렇게 쫙 나 있어요. 그게 고사리 걸이야. 걸체라 그래요. 그게 걸증이라 그래요. 걸증. 한의학에서 사지가 걸랭하다, 걸증, 차갑다. 그러니까 사지가 혈액량이 모자라니까 사지가 걸랭한 이 걸증이 지속이 되면은 이것이 결국은 캔서로 가는 겁니다. 혈류량 부족으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만큼 충분히 암이 왜 고혈압약하고 당뇨약에서 일어난지를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마도, 오이, 상치, 치커리, 바나나, 다 포타슘 덩어리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암 환자들은. 이제까지 설명한 원리가 뭡니까? 몸을 덮여야 된다. 암 환자는 겨울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마셔도 겨울나무가 물을 뱉어내듯이 탈수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뜨겁게 하고 물을 마시면 돼요. 몸을 뜨겁게 하고. 뜨겁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운동하고 등산하고 황토찜질하고 그죠? 짜고 맵게 먹는 거예요.
물론 매운 거는 소민들이 매운 게 먹어야 되고 태음인은 양파 매운 거 먹어야 돼요. 매운 거 중에서 겨자, 후추, 와사비는 양인 겁니다. 그런 걸 먹어보면 가슴이 시원해져. 혀는 매운데 가슴이 시원해져 갖고 후추, 겨자, 후추, 와사비 세 가지는 일반 암 환자들은 피해야 됩니다. 소민들은 파마늘, 생강고추 많이 먹어야 되고 태음인들은 양파를 많이 먹어야 되고 뭐 조금 양념으로 파마늘, 생강 같이 드시는 건 괜찮지만은 그것보다는 태음인들은 요새 자색 양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몸을 덮이는 거예요. 항암제가 서양에서는 어떤 과학 기준으로 얘기하지만 한의학적인 입장은 그로스하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뭐냐? 매운맛과 단맛의 식물을 통해서 몸을 아주 뜨겁게 만들어서 몸이 더워지니까 물이 흡수가 돼서 암이 저절로 없어지는 게 한의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하루에 한 번씩 땀을 내야 되고 물을 마셔도 그냥 마시면 소용이 없어. 운동을 해서 몸이 뜨거워져서 물을 찾을 때 마셔야 돼. 그 다음에 소금을 넣어서 마셔야 돼.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 예전에 텔레비 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아까 운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텔레비에서 본 얘기인데 독일에서 어떤 말기암 환자가 의사들이 시한부 당신은 두세 달도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텔레비 방송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산에 있는 동굴에 물이 나와요. 물. 동굴에 샘이 있어. 그 거기 샘물을 마시면서 살았는데 이제 정리한다고 산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암이 완치가 돼버렸어. 1년 지나서 와서 찍어보니까 암이 다 없어졌어.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독일에서. 그래서 야 누가 그 산에 있는 샘물을 마시니까 다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일본 분이 쫓아가서 이 샘을 떠다 연구를 한 거예요. 샘물. 이건 굉장한 신비의 물 아니냐. 신비한 물. 이 물을 연구해서 원리를 알면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면 굉장한 덕이 되겠다. 암을 치료하는 이 신비의 물을 한번 밝혀보자. 해서 물을 떠다가 연구를 했어. 연구를 했는데 그 물의 성분이 뭐냐? 아무 성분도 없어요. 그냥 수돗물보다 깨끗한 물이야. 깨끗한 맑은 물, 정화된 물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분이 왜 살았냐? 제가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자, 우리가 알에서 이 샘물을 먹었으면 못 살아요. 이분은 높은 산에 올라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산소 공급이 되겠죠. 그리고 산에서 살기 위해서 짐을 지고 올라가야 돼. 그 산에 있는 그 수많은 공기와 산소와 더불어서 이 산을 타고 산에 올라가서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현대는 너무 편리한 문명이에요. 편리한 문명이다 보니까 몸을 안 움직이고 손가락만 움직이게 돼 있어. 근데 산에서 혼자 살려면 모든 거를 다 움직여야 돼. 화장실을 갈래도 움직여야 되고, 뭐 밥을 지어 먹을래도 이리저리 움직여야 되고, 좌고우회라 그래요. 좌고우회. 좌우를 돌본다 그러는데, 몸을 왼쪽으로